아까 우리가 봤던 밑에 버튼 3개가 있는 그 응용을 만들어 볼게요. 밑에 버튼 3개가 있고 그 버튼들을 누르면은 중앙 부분이 이제 바뀌는, 색깔이 바뀌는 그거를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격은 제가 좀 갖춰놨고요. 처음부터 다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 멤버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성해야 될 것들, 버튼들, 메뉴 아이템, 캔버스 이런 것들은 위에다가 멤버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멤버로 정의한 이유는 뭐예요? 쟤는 스타트에서 화면 구성할 때도 쓰이지만 다른 함수에서 또 필요로 하는 거죠. 인터랙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보더페이는 여기서만 쓰이는데 보더페이는 화면에 구성하고 다른 데서 페인 자체를 조작하거나 바꿀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스타트에서 생성하고 쓰고 마는 거예요. 이런 애들까지 굳이 멤버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멤버로 정의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여러 함수에서 쓰이는 애들만 멤버 변수로 가고 특정 함수에서만 쓰이는 애들은 그 함수에서 생성해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보드페인으로 구성하는데 이 보드페인의 다섯 개 중에 버튼은 요 밑에 3개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버튼을 여기 3개에다 못 넣고 얘를 다시 또 다른 페인에다가 버튼 3개를 넣고 그 페인을 여기 버텀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제 쓸 거는 플로우 페인을 쓰지 않고 뭘 써요? 많이 쓴다는 게 H박스입니다. 그래서 H박스를 쓰겠습니다. H박스 버튼 페인 이퀄 U H박스. 그 다음에 버튼 페인에 get children add all, 여러 개를 더할 때는 add all 써서 여기다가 blue 버튼, red 버튼, white 버튼. 그 다음에 메인 페인에 set bottom, 버텀에는 버튼 페인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이렇게 보드 페인 갖고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5개 다 안 써도 되고, 우리 그 포켓몬팡은 톱과 센터만 쓰고 있었어요. 지금 것은 이 센터랑 버튼만 이제 쓰려고 그래요. 센터랑 버튼. 그래서 버튼에다가 넣습니다. 넣고 실행을 해보면 별로 안 이뻐요. 그렇죠? H박스 써서 놨는데 연달아 3개는 나왔죠. 수평 방향으로. 블루, 레드, 화이트 나왔어요. 이 나온 순서는 무슨 순서 똑같아요? 추가된 순서.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H박스의 어떤 프로퍼티들을 바꿔줌으로써 요 나오는 모습을 좀 더 이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따라하면서 잘 안 되시는 분 손 들면 조교들이 도와주세요. 잘 못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버튼 페인 점 set 아닌가? set alignment인데 set alignment. 그렇지. alignment pose 점 그래서 alignment 해가지고 센터를 쓰면
아까는 left에 나왔는데 지금은 center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치를 내가 쓰는 페인의 특성을 바꾸면은 그 페인에 나오는 노드들의 위치들이 조금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딱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노드들이 연달아서. 그래서 그거는 set spacing 10픽셀. 그러면은 사이사이에 이제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set spacing 하면은 노드와 다음 노드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는 거예요. 저 10은 10 픽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전히 밑에 따닥 붙어 있어요. 따닥 붙어 있어서 저거를 없애고 싶으면 그러면 이 패딩은 주변을 위아래 양옆을 10칸, 10픽셀을 공백을 넣어주는 거예요. 위아래. 그래서 공이 상하 좌우 다 10개로 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top left bottom right 그러면 top left bottom right니까 top left bottom 이렇게 해도 아까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10, 옆에 10들을 없앤 거예요. 아래 10만 넣어준 거예요. 아래 10만. 그래서 패딩은 이 노드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위, 요 옆에 4개. 4개의 그 공백을 하는 거고 요 사이 공백은 스페이싱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보통 set alignment padding spacing을 갖고 웬만큼 이제 이쁘게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블루, 레드, 화이트인데 버튼의 크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버튼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좌우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텍스트에 의해서 좌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텍스트는 우리가 생성할 때 여기에 블루, 레드, 화이트 썼죠? 거기에 의해서 좌우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면 크기가 60픽셀로 똑같아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맥스를 주는 게 아니라 민 값을 줘야 돼요. 민 값을 가지고 민이 뭐예요? 최소 크기예요. 최소 60보다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는 60이면 이제 화이트도 60보다는 커져야 되겠죠. 커져서. 만약에 50 했는데 화이트는 50보다 더 커. 그러면 화이트만 커져 보이겠죠. 그래서 민 값을 똑같이 줌으로써 민 값을 갖고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맥스 값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민 값 갖고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쁘게 되는데 반응을 안 해. 그렇죠? 이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 요 눌렀을 때 사건이 발생되고 그 사건을 처리하는 함수를 요 버튼과 연결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요 함수가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어떤 버튼이 눌렀는지 알아야 되니까 우선은 get 소스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인 페인의 set center에다가 캔버스를 넣어주세요. 캔버스라는 거는 도화지 같은 거예요. 그림 그릴 때 백지 도화지 같은 거 쓰고 싶으면 캔버스를 쓰셔도 돼요. 캔버스를 쓰셔도 되고 캔버스 없이 갈 수도 있는데 좀 쉽게 하려고 캔버스를 센터에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중앙이 색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통 그릴 때에는 GUI에서 그릴 때에는 화가처럼 붓과 물감을 세팅해 줘야 돼요. 그걸 세팅하는 게 그래픽 컨텍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픽 컨텍스트를 캔버스의 그래픽 컨텍스트를 얻고 그거를 이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가 블루 버튼이면 물감을 뭘 써야 될까? 물감을 블루로 하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블루 버튼일 때는 블루색, 레드 버튼일 때는 레드색, 나머지는 화이트색이죠. 그렇죠? 근데 이 함수는 언제만 불려질 거예요? 그 세 개의 버튼이 눌러졌을 때만 부를 거죠. 그래서 else를 이렇게 짜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 개만 해놓을 거기 때문에 그렇고 색깔만 지정했죠. 이제 색깔 갖고 실제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러면 영년부터 캔버스의 전체를 파란색, 빨간색 또는 하얀색으로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행하면 안 그리죠? 그렇죠? 안 그려요 아직. 그렇죠? 안 그려요. 그 이유는 버튼하고 이 버튼에다가 이 함수를 아직 등록을 안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등록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뭐야? 블루 안 돼. 죄송합니다. 되죠 이제 블루?
red, white, blue, red, white, white, red, blue. 되죠? 제가 SF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온 액션 해가지고 각각 하나마다 이 버튼마다 다른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버튼들이 하는 일들이 유사하면 굳이 다른 함수들 만들지 않고 함수 하나만 만들고 그 함수에서 사건 소스가 어딘지를 보고 그 사건 소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돼요? 안 되면 손 들어. 조교가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스타트에서 할 일은 화면 구성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을 한 다음에 그 화면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그 노드들을 클릭하거나 뭘 했을 때 불러줘야 될 함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또 이런 셋온 액션 가지고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버튼 갖고도 뭘 처리하지만 똑같은 것을 메뉴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메뉴 바, 메뉴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메뉴바죠. 파일, 에디트 이렇게 여기가 메뉴바예요. 파일이 메뉴예요. 그렇죠? 파일 눌렀을 때 나오는 요것들이 메뉴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메뉴 아이템들은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부터 만드냐면은 메뉴 컬러 메뉴 이코르 뉴 메뉴 늘 이때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요 이름들이 간혹 바뀌죠. 지금까지는 get children, get items, get tabs 뭐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그 하위 요소를 넣을 때 불러야 되는 요 get 함수가 조금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게 보시고 하나를 추가할 땐 add, 여러 개를 추가할 때는 add all 쓰시면 되겠고 요 순서는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순서에 따라서 그럼 블루, 레드, 화이트 이렇게 순서대로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메뉴만 만들면 의미가 없고 뭘 만들어야 되냐면 메뉴 바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메뉴 바는 뉴 메뉴 바를 하나 만들고 메뉴 바에 뭘 추가해야 될까요? get menus, add 하나니까 add를 쓸게요. 그리고 메인 페인에 set top 톱에 메뉴 바를 넣으면 요 위에 메뉴가 나와요. 뭐 눌러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메뉴 만들고 메뉴바 요 순서도 중요한 거고 다 순서 항상 add 할 때 순서 하나만 추가할 때는 add 여러 개 추가할 때는 add all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도 반응하려면 메뉴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그때 불러줘야 될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 함수는 버튼을 선택했을 때하고 똑같은 함수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를 카피해서 블루 초이스일 때, 레드 초이스일 때, 화이트 초이스일 때, 또 핸들 함수를 불러라. 그럼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돼? 뭘 해야지 이제 되죠? 핸들 함수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소스가 블루 초이스일 때, 레드 초이스일 때, 화이트 초이스일 때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소스가 버튼일 때도 하지만 뭐일 때도 메뉴일 때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버튼을 눌러도 되고 메뉴를 선택해도 우리가 원했던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는 버튼을 쓰는 거나 메뉴 아이템을 쓰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메뉴에서 하는 일은 뭐 숏컷도 있고 뭐 버튼을 눌러서 할 때도 있고 보통 여기 위에 이런 버튼들이 그 툴바들도 있죠. 그래서 요 똑같은 거에서 이제 요게 선택돼도 요거 하고 저게 선택돼도 요거 하도록 프로그램들을 이제 구성하시면 됩니다. 돼요? 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 화면 구성도 하고 화면 구성에 대한 반응도 이렇게 코딩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빼먹은 것들 있는지 한번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hgrow 해가지고 이런 거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땡기면 저절로 늘어나게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요 윈도우 늘리면은 블루는 맨 이쪽에 와 있고 화이트는 저쪽에 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뉴 중에 우리 보시면은 이렇게 줄 거서 구분할 수 있죠. 그때 넣으시면은 요거 넣으시면 돼요. New Separate Menu Item 요거 넣으시면 요 두 개의 메뉴 아이템 다음에 뭐가 나와? 줄이 하나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Separate Menu Item 요거 쓰시면 되겠고 또 메뉴 아이템 대신에 특수한 메뉴 아이템들이 있어요. 책 메뉴 아이템, 라디오 메뉴 아이템. 그래서 저런 것들은 메뉴를 선택하고 나면 그 옆에 체크가 표시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 말고 좀 더 복잡한 이제 메뉴들을 써보고 싶으면 이제 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set disable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없나? 여기도 보면 요 아래 보면 요 forward는 disable 돼 있죠. 선택해도 못하게끔. 그래서 메뉴들을 만들어 놓고 또는 버튼들 만들어 놓고도 모든 버튼이나 모든 메뉴들을 항상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disable 시켰다가 enable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disable, enable. 그래서 시키면은 그 순간이 되면 선택하고 싶어도 못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